안녕하세요. 이번 천주교 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에서 치매에 대한 교육을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가톨릭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권경은 수녀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이번에 주제는 치매 길들이기인데 요즘 치매에 대해서 아주 많은 교육들이 있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지금 영상 보시면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주 행복하게 어딘가 가고 계시죠. 옆에 보면 또 뇌도 아주 즐겁다 그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 관계나 관계가 참 좋으면 머리도 아주 좋은 시간, 좋은 것을 많이 내놓는다고 해요. 그 치매가 아주 거기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치매에 대한 이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상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풀어볼까 하는데 질문 보이시죠? 그 제주도 인구보다 치매 환자의 수가 더 많아요. OX? 예스입니다. 제주도 인구는 우리나라의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치매 환자의 수가 훨씬 그보다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나이가 들면 노화에 의해서 누구나 치매에 걸린다. 어떨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다. 그러면 치매에 안 걸릴 수 있지만 치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미리 대처한다면 예방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보이네요. 세 번째는 치매 환자는 지나간 일보다 최근 일을 잘 기억한다. 아니죠. 치매 환자는 옛날의 일을 잘 기억하고 요즘 일어나는 최근 일, 일주 전의 일, 아니면 어제의 일,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일,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는데 최근의 일이 잘 기억 안 난다. 예, 이게 아주 특징이어서요. 아닙니다. 그럼 네 번째는 치매에 걸리면 성격이 변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예전에 그런 성격이 저러지 않았는데 하고 성격이 좀 변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매는 유전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 그럴까요? 맞습니다. 치매는 유전적인 요인과 관계가 있어요. 어떤 유전인자가 아포, 이포 하는 그런 유전인자도 있고 또 그래서 가족 중에 부모님이 누가 치매가 있다면 혹시 자녀도 치매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알면 그러지 않기로 미리미리 예방을 해보자. 예,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매가 뭐냐, 어떤 병일까 한번 보면 우리는 치매를 예전에는 노망 들었다 이랬어요. 이 늙을 노자고 그 허망할, 잊을 이름 망자입니다. 그래서 망령, 영이 아주 좋지 않은 영이 왔다. 이래서 노망 이렇게도 말하고 또 치매 그러면 우리가 알츠하이머 이렇게 떠오르죠. 알츠하이머는 1907년에 그 옆에 사진이 있죠. 그 독일의 정신과 의사였는데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정신과 의사가 1907년에 이거를 알게 돼서 이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치매 이러면서 시니얼 디멘티아 이렇게 치매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년기 때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뭘까? 특히 이제 우리는 뭐 누구나 다 노화로 가잖아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화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년기 때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뭘까? 이걸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우리가 이제 치매가 43%입니다.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암이 30% 이상,
또 뇌졸중이 12% 이상, 기타 이렇습니다. 그래 보니까 노년기 그러면 일단은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이라 이렇게 명합니다. 근데 그런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한 10명 중에 1명꼴로 치매 환자가 있다는 것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죠. 다발성 인지장애가 있는 데에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으면 이것을 치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발적인 인지장애와 일상생활, 우리가 일상생활 아시죠? 밥 먹고 어디를 가고 내 스스로 대소변 관리도 할 수 있고 계획을 짤 수 있고 이런 일상생활이 잘 되지 않아서 도움을 받게 될 경우 이런 것을 치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지기능이 뭐냐 한번 알고 계시죠? 아시는데 한번 더 살펴보면 인지기능은 우리가 머리가 왼쪽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머리, 좌방구, 우방구가 있어요. 그럼 각자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좌방구는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듯이 아주 말하고 읽고 쓰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언어 빨리 기억하고 계산할 줄 알고 이런 것, 논리적인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좌방구입니다. 그럼 우방구는 길을 찾고 도형, 그림, 예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뇌가 많이 발달하면 감성, 감정, 그리고 예술, 끼 이런 것들을 관할해요. 양쪽 다가 아주 중요한데 한쪽으로 이렇게 더 발달한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관련지어서 관할하는 것이 뇌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인지기능이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치매 그러면 다발성 인지장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발성 여러 가지 모양이다. 그러면 이제 기억장애에 기억하는 여러 가지 기억장애에서 거기에 더하기 인지장애가 있다면 이런 것을 다발성 인지장애라 합니다. 그러면 앞에 말했듯이 언어장애라든지 방향감각, 그림 그리고 시공간 이 장애, 또 실인증 해서 사람을 몰라봐요. 나중에는 자식도 몰라보는, 얼굴을 몰라봅니다. 누군지를 몰라요. 참 안타깝죠. 이런 장애, 또 판단력, 계획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 이것을 다발성 인지장애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치매 이렇게 정리 좀 해보면 우리는 이제 노화가 되면,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는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도 똑같이 기억력 이런 것들이 조금씩 퇴화되고 감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부터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한다든지 방금 했는 일을 잊어버린다든지 최근에 아주 중요한 일을 뭘 했는데 잊어버린다든지 또 진압력, 동서남북 이런 것들이 갑자기 모르겠어요. 이런 거라든지 거기에다가 저 사람도 잘 모르겠네. 이게 더해진다든지 그리고 판단을 잘했는데 판단력 또 자제력 이렇게 뭔가 내가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이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서 평상시 안 하던 행동 이런 것들을 하네요. 예, 그러면 뭔가가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치매는 선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가 됐을 때 뇌가 이 만성적으로 이렇게 변성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성적이고 진행적인 그런 변성 질환 이것을 치매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지장애가 어떻게 오는가 또 치매가 어떻게 오는가 그 단계를 좀 보면 우리는 이제 어느 때 되면 정상으로 이제 기능들이 뇌가 아주 발달해서 계속 정상으로 삽니다. 예, 그래서 꾸준히 뭐 특별한 게 없죠. 계속 정상으로 살다가 보면 어느 때에 내가 요즘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 이상하네 라고 본인이 호소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괜찮아요. 일상생활이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그래 내가 아무래도 깜빡깜빡 건망증인가 치매인가 이래요. 괜찮습니다. 근데 자꾸 더 해지는 거예요. 정말 지난번보다 좀 더 잊어버려요. 휴대폰을 전화를 하고 있다가 냉장고에 뭘 넣으러 갔는데 휴대폰을 놓고 있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예, 그러면서 조금 장애가 더 있어져요. 예, 그런 거를 경도인지라고 하고 또 그보다 더 하면 잊어버리고 완전히 기억이 안 되고 질환처럼 이렇게 옵니다. 이게 치매예요.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져서 나중에는 치매로 가는 저런 변화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망증일까 이게 치매일까라고 우리가 이제 염려하시죠.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건망증은 우리가 이제 사소한데 어느 때부터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누구나 다 건망증이 좀 있죠. 예, 그것은 이제 건망증입니다.
근데 건망증이라서 안 잊어버리려고 요즘 내가 자꾸 잊어버리네 이러면서 잊지 않으려고 메모도 하고 또 가만히 곰곰이 뭔가 조용해서 생각을 하면 떠오릅니다. 저는 기도하러 성당에 갔을 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아, 이 뭐 해야 되는데 하고 탁탁 떠올라요. 예, 이 조용하게 조금 시간을 추스리면 다 떠오르고 아차, 불 껐나? 라고 생각이 나면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치매는 아까 후천적으로 오는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혀 색다른 일로 듣습니다. 예, 그 열쇠, 참, 번호 전혀 안 떠오르고 이게 뭐지? 라고 새삼스럽게 이렇게. 그리고 우깁니다. 안 그랬다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유, 자꾸 뒤따라다니면서 도와줘야 해요. 일상생활까지 도와드려야 됩니다. 아까 인지장애가 있고 일상생활까지 안 되면 치매라 했죠. 그러니까 치매는 인지장애가 아주 뚜렷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상생활도 누가 자꾸 다 도와줘야 되고 이러면 그것이 치매입니다. 다르죠, 두 개가. 아까 건망증과 치매 이 중간에 사이가 있어요. 바로 건망증에서 치매로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를 치매 전 단계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경도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도인지 장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다 노화를 겪어요. 그러면서 뇌도 퇴화가 되죠. 기억이 자꾸 떨어진다거나 어쩌면 좀 기억을 못 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래야 다른 것도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또 여유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정상적인 노화에서 건망증하고 그 치매가 되기 전 중간 단계인데 요 단계를 우리는 경도인지 단계, 경도인지 장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표를 한번 보세요. 앞에 그 치매 단계 표를 한번 본 적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노화는 이렇게 정상을 가다가 천천히 떨어지고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표가 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그 주관적으로 내가 자꾸 잊어버린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다가 그보다 조금 더 심하게 오는 거예요. 예, 그는 주관적인 인지 단계 그거는 본인은 그 자꾸 느껴서 준비를 하죠. 안 잊어버리려고. 예, 그 메시지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 좀 더한 그거가 되면 경도인지다 볼 수 있는데 경도인지는 아직 치매는 아닙니다. 치매라고 진단 내리진 않아요. 근데 그 이상 더 간다면 그 다음은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 앞에 단계죠. 사실은 이때가 예방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그것도 표를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전체 우리 노화에서 한 65% 정도 그 이상은 노화에 의한 기억력 감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분의 1 정도, 한 25% 정도는 경도인지 장애를 겪어요. 그 경도인지 장애를 겪으면서 그것이 사실은 치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한 10%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그 치매 자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몇 문제를 갖고 왔는데 이 치매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전혀 난 아직 이렇지 않다 하면 0점, 나 요즘 조금 그런 적이 있다 이러면 1점, 좀 심한 것 같아 내가 이러면 2점입니다. 예, 그러면 이 전체 다 하면 30점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생각이 안 난다. 뭐 그렇지 않다. 0점. 나 좀 그런 것 같아. 1점. 이제 많이 그렇다. 의식해야 된다. 이러면 2점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또 약속을 잘 잊어버린다. 또 방금 놓아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무엇을 가지러 왔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다 가본다. 기억하려고. 또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자꾸 하고 있다. 그런 적 있다. 또 대화의 맥을 자주 놓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핀잔을 듣는다. 요즘. 그 다음에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좀 힘들어진다. 그래서 머뭇거린다. 생각이 안 나서 자꾸 그런다. 뭐 그런 적 있죠. 자주 요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늘상 가든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아주 새롭게 느껴져요. 네, 그렇거나 또 예전에 비해서 계산 능력이 서툴어졌다. 예, 빨리 계산이 안 되고 그 머뭇거리네요. 이런 거라든지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를
조작하기가 좀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서투러졌다. 또 예전에 비해서 성격이 변했다. 또 성격이 변했다는 말을 듣는다. 또 예전에 비해서 방이나 주변 정리정돈을 좀 안 돼서 좀 어지럽다. 또 상황에 맞춰서 그런 스스로 옷을 잘 선택해서 입지를 못한다. 조금 뭐가 이상한 옷을 입고 온다든지 그런 거. 또 대중교통이 힘들거나 잘 알던 길도 왠지 낯설게 느껴진다. 갑자기 우리 집에 가는 버스가 생각 안 나요. 번호가. 네, 그렇다든지. 또 위생관념이 많이 떨어졌다. 깨끗하게 하던 것을 잘 안 하고 주변에서 보고도 조금 아니면 뭔가 위생 처리 이런 것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화장실에 물 안 내리고 나오는 게 태반이다. 뭐 이런 거. 예. 어떠세요? 지금 15문제를 풀어보셨죠? 내 점수가 어디인가? 여기에서 8점 이상이 되면 8점 이상이 되면 경도인지 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8점 이하가 되면 뭐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경도인지 장애 진단 이제 풀어보셨는데 어떤 질문이 있었던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 전 단계입니다. 아직 치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경도인지 장애를 겪으면 치매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3분의 1은 경도인지를 겪는 사람. 예, 그런데 그것이 치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준비하고 예방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이제 그런 걸 겪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치매로 갈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예방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경도인지인가 치매인가 건망증인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검사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MMSE에서 그 미니멘탈 간이 정신 상태 검사 이거를 가지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문항들이 기억 저하, 기억 장애가 있는가라고 이런 것들, 또 검사상에서 객관적인 기억력 장애가 있느냐, 또 일상생활의 기능이 안 되는가, 좀 떨어졌는가, 그런 질문, 이런 질문들이 그냥 우리 정상인 사람들이 보면 아주 쉽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가 이런데 이걸 가지고 치매라고 기준 본다면 24점 이상, 24점 그 이하의 이런 점수들이 나온다면 치매가 된 거예요. 전체가 30점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거를 해보기도 하고 요즘은 이런 것들을 노인분들도 많이 교육받으면서 서로 이제 테스트 해보고 해주고 한다고 교육받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도인지 장애가 됐을 때 이게 치매 예방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것 한번 간단히 보면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인지기능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에 더 상세한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보고 또 치매도 조기검진도 한번 해보시고 또 아주 식사 습관이 아주 규칙적이고 건강한 그런 식사 습관 이런 것이 있을 때 예방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늘 하던 운동 또 신체 활동 많이 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제일 좋은 것은 걷기입니다.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걷기인데 이런 치매 전문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걷기만큼은 많이 하시면 좋겠다고 본인들도 걷기 운동 많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속적인 두뇌 활동 머리를 많이 쓰면 치매가 천천히 옵니다. 안 오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 아주 많이 할수록 좋아요. 금연이나 적당한 음주, 음주 때문에 치매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당한 하루에 한 잔, 두 잔의 와인들은 오히려 좋아요. 그렇게 연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 손상 예방, 뇌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뇌를 다치지 않도록 뇌를 많이 보호하는 것. 모든 인지는 뇌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해 준다면 치매가 예방이 되고 또 온다 하더라도 지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도인지 장애 대상자 치매 예방에서 치매는 생활습관병이다. 그래서 생활습관 개선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이야기는요. 우리 여기 지금 대구인데 대구 인근에 이제
수도원이 있습니다. 남자 수도원에서 이제 늘 일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사님이 어느 날 연세가 들어서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수사님은 늘 일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늘 습관돼 있었습니다. 늘 그렇게 사셨죠, 평생을.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링겔을 맞게 됐어요. 수액을 이제 꼽았죠. 그래 꼽아서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규칙적으로 탁 떨어지니까 이제 묵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이러면서 하다가 보니까 늘 끝났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빠르다. 다시 더 빨리 해야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또 은총이 너무 빨라 이러면서 늘상 하던 살짝 치매가 오셨는데 이 습관이 항상 기도하고 늘 그러던 습관이 있어서 아주 예쁘게 치매가 왔는데 항상 하던 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온다 해도 아주 예쁘게 왔고 늘 생활 습관 그대로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나온다. 이러니까 생활 습관을 아주 예쁘게 잘 들이면 치매도 아주 예방될 수 있고 또 예쁜 치매가 되면 더 좋겠죠. 이제 지금부터는요. 치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구체적으로 치매의 종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매의 종류 크게 나눠본다면 이제 알츠하이머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혈관성 치매가 한 20~30%가 돼요. 그리고 왜 왔는지 모르겠다. 기타 이런 치매가 한 10% 정도가 이제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매 그러면 일단은 알츠하이머부터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먼저 보겠는데 거의 한 60% 이상이 되는데 알츠하이머는 그 원인이 그 아밀로이드 반이라고 있어요. 지금 그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 그게 그 머리에 땡땡땡땡 점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아주 돋보기로 크게 이렇게 봤더니 그 점들이 크게 보이는데 그것이 아밀로이드 반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단백질의 부산물이거든요. 단백질의 이 찌꺼기 잘 산화되지 않는 것, 그게 플라그예요. 이것이 여러 장기 조직이나 이런 데 끼어서 침착이 되면 방해를 줍니다. 근데 이거는 꼭 머리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뇌에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을수록 이게 문제가 됩니다. 기능 장애를 일으켜요. 근데 머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 모든 인지, 모든 명령을 머리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많은가에 따라 그 능력이 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에 보시면 신경이 있죠. 이거 아주 크게 봤는데 뇌신경입니다. 그럼 이게 깨끗해야 돼요. 근데 군데군데에 때가 낀 것처럼 있죠. 덩어리. 이것이 이제 아밀로이드 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신경에 보면 엄청난 신경이 머리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민첩하고 생각이 팍팍팍 나오고 이러죠. 엄청난 신경과 혈관들이 있는데 신경에 보면 아주 이게 실타래처럼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또 그 비정상적인 그 타우 단백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머리에 있는 좋은 세포, 신경 이런 것들을 깔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이 비게 되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 아까 그 알츠하이머 이 박사님이 그 51세 된 여자분 환자분이 있었는데 그 환자분이 한 4년 반 정도를 아주 뭐 남편을 너무 이제 못 살게 군 거예요. 의심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사망하고 나서 기준이 되어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봤더니 이런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아밀로이드 반 땡땡땡 다른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게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게 어떤 방해를 일으켰구나 해서 이제 알츠하이머 박사가 그 개발을 1907년에 이게 명명 붙이기를 알츠하이머다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이 아밀로이드가 많은 사람, 이 아밀로이드가 이제 양성 이것이 30% 이상 되는 사람들은 거의 알츠하이머 질환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 60대, 70대, 80대 이렇죠. 그러면 80대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나이와도 관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 보시면 이 머리에 정상적인 뇌는 탱글탱글하니 이게 골양이 많아요. 아주 탱글탱글하죠. 그 밑에 신경도 보세요. 여러 가지 촉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도 바르고 그 다음에 아주 민첩하게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옆에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봤더니 아주 거리가 있죠.
이게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죠? 흔들면 소리가 날 것 같은, 예, 그런 머리. 아까 아밀로이드 반이나 그 타우 단백 이런 것들이 좋은 신경 셀 이런 것들을 갉아먹고 이게 비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경도 보시면 아주 민자처럼 촉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까 이걸 보면 그 타임지에서 우리가 그 연구가 나왔는데 이제 그 타임지의 그 사진이 수녀님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을 알츠하이머 그 정신과 의사가 이제 알게 됐고 아 뭔가 다르다 이렇게 이상 행동이 있는 거는 봤더니 좀 다르다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로테르담 스타디에서 이제 어떤 수녀에서 수녀님들은 계속 기도하고 일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제일 장수를 오래 하는 것도 사실 수자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장수하니까 이제 어떤 수녀님들이 생활은 어떤가, 식단은 어떤가 이런 것도 연구하고 있고 이런데 그 알츠하이머 병 이것을 이제 장수하시고 이러니까 이 수녀원에서 수녀님들 사망하시고 이제 연구에 쓰라고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봤더니 이런 게 있구나. 아밀로이드 반 이런 것들이 또 봤구나 해서 이제 연구에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알츠하이머 병은 지금 빨간색 글자 있잖아요. 나이나 노화, 또 가족력, 유전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어쩔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노화 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거 말고 이제 교육 수준이라든지 뇌 외상이라든지 또 옆에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 뭐 질환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 위험 요소이지만 낮출 수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노화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위험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들은 해보자. 예,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혈관성 치매인데 혈관성 치매는 말 그대로 혈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한 20~30%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풍이 온 다음에 생기는 치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그림에 보시면 혈관은 아주 깨끗하게 아주 충분히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지방이 끼었다든지 또 혈전이 끼었다든지 이래서 잘 통과하기가 어렵다 이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뭐가 막혀요. 예, 작은 혈관도 있고 큰 혈관도 있는데 이래서 이게 자꾸 누적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보통 이제 중풍이 난 다음에 이제 뇌졸중은 보통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이걸 우리는 중풍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풍은 큰 혈관이 아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막힌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터졌다든지 이렇게 오거나 또 작은 혈관이 자꾸 반복적으로 막힌다든지 그래서 생명에 어떤 위협은 없었지만 알게 모르게 엄청난 혈관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도 잘 나고 뭐 이게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랬는데 작은 혈관들이 어딘가에 잠깐 이렇게 막히면 우리가 이제 삶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이게 많으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 많을수록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생각이 늦어지고 행동이 늦어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이 혈관성 치매인데 옆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앞에 알츠하이머 그림하고는 좀 다르죠. 처음에 정상으로 우리가 살다가 어느 때 갑자기 쓰러지게 됐어요. 그러면 뇌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회복을 막 재활을 하고 해서 회복을 하면 또 조금 올라와요. 그러다가 또 그런 사람이 혈액이 그렇겠죠. 그래서 혈액이 탁하거나 혈관이 자꾸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이렇게 되니까 또 한 번 주춤, 또 한 번 주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금 그래프가 좀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혈관성 치매의 증상을 한번 볼까요? 증상은 나중에는 치매가 되면 증상이 거의 다 이제 비슷하게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시간이나 장소, 감각 이런 것들을 갑자기 생각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익숙한 곳인데 길을 잃어. 여기 어디지? 갑자기 이상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을 깜빡히 잊어버리고 지내요. 이렇거나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이 혈관성 치매가 언제 온다 그랬어요? 중풍이 있고 난 다음에 중풍이 오고 나서
어느 때부터 그렇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풍은 거의 다 회복이 잘 된다 하면 그래도 이제 반신마비 이런 게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쓰던 내 팔다리가 한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귀찮아지고 무겁고 내 안에 이렇게 물건처럼 이런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 팔다리를 많이 쓰는 것, 잘 쓰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잘 오던 것, 예, 이런 걸 갑자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옆에서 또 이 부인이 갑자기 왜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또 듣게 돼요. 그리고 계산을 또 잘했는데 간단한데도 빨리빨리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증상. 또 그 치매 뭐죠? 그 뇌졸중 오기 전에 보면 갑자기 엄청 화를 내면서 별거 아닌데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래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고혈압이 와서요, 그 혈관 중풍 오기 전에 정부 증상처럼 막 그런 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굉장히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고 막 이래요. 그거 보면 뭔가가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이 욕설도 하고 화를 내고 막 이러는 증상이 있습니다. 예, 이런 증상이 혈관성 치매에서 오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저게 이제 치매다 이렇게 판단 좀 하는 그런 치매 중에 하나가 가성 치매입니다. 가성은 거짓 가짜예요. 슈도 거짓 가짜인데 가짜 치매라는 겁니다. 그 치매가 아닌데 이제 치매처럼 보여요. 이 원인이 뭐냐 하면 우울증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울증은 치매가 아닌데 너무 우울증이 심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이 멍청하게 되고, 예, 의욕과 상심 뭐 다 기억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인지기능이 뚝 떨어져 보이고요. 뭐 집중도 안 되고 이래요. 그래서 누가 보면 치매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뇌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예, 치매가 가짜 치매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치매라기보다는 우울증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치매가 한 10% 정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 치매에 다른 치매를 좀 보면 술 한두 잔, 하루에 한두 잔이나 이런 것들은 참 도움이 돼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제 술은 기분 좋을 때 마셔야 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술이 계속 술을 많이 먹고 나중에 중독이 된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술은 칼로리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배가 고프고 이럴 때 술을 한 잔 딱 하면 금방 여기가 딱 채워진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영양가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걸 계속 이게 반복해서 누적이 된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에도 문제가 되고 췌장, 소화기계 이런 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뇌도 이게 비타민도 빼앗아지고 이러니까 알코올성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고요. 특히 또 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 예, 밥 끓여 먹기 힘들고 찾아 먹기 그렇고 이러니까 그냥 술 한 잔 했는데 금방 뭐 식사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지나가. 근데 몇 끼의 식사는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을 때도 예, 아주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무기력해요. 의욕도 없고 예, 이러다 보니까 꼭 치매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상성 뇌 손상, 뇌를 다치면 뇌는 모든 인지 기능에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모든 인지 기능, 모든 명령 체계 이렇게 내리는 거는 머리입니다. 그런데 예, 무엇 때문에 교통사고, 뭐 때문에 이렇게 뇌 손상을 입으면 뇌의 기능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치매가 아닌데 이제 치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 감염이라든지 또 수두증, 뇌종양 이런 것들인데, 옆에 거기에 그 MRI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 하얀 게 큰 덩어리 하나 있죠. 저거는 사실 뇌종양이에요. 근데 어떤 그 남자분이 아직 65세, 60대가 아니에요. 근데 50대 정도 됐는데 어느 때부터 아주 사람이 차츰차츰 멍청해지고 뭐가 집중도 안 되고 움직임도 너무 느려지고, 그래서 모두가 아이고 일찍 또 치매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완전히 치매처럼 했습니다. 검사를 이것저것 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자꾸 퇴화가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자꾸 커서 이제 종합검진을 상세하게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뇌도 다 찍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머리에 뇌종양이 저렇게 크게 있었는 거예요. 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었는데 이제
뭐가 이렇게 치매처럼 사람이 아주 바보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저거를 딱 없앴더니 점점 괜찮아져서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치매를 그냥 무조건 치매다, 치매가 왔구나, 나이 들어서 왔구나, 이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는 보면 하얀 것이 많죠. 물이 찼어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머릿속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매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건강검진을 자세히 잘 받아보면 치매가 아닌데 치매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치매 상식 퀴즈. 그러면 이제 공부 좀 하셨는데, 치매는 다 똑같고 치료되지 않는다? 어때요? 그건 아니죠. 예, 치매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혈관성 치매라든지 뭐 알코올성 치매라든지 또 어떤 종양이 있어서 그렇다든지 가정 치매라든지 우울증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검사도 해보고 치료하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예, 다 치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이제 우리가 아주 어려워하는 증상, 우리가 치매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아까 치매가 제일 많았잖아요. 예, 그것을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무서워할까 했는데, 아마 지금부터 하는 이런 증상 때문에 치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나도 저러면 어떡하나 염려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 이상행동. 우리가 기억이 자꾸 소실돼 가지고 이제는 옛날 기억도 안 떠올라요. 예, 그래서 나오는 행동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행동들. 뭐 집안일이 안 돼요. 일상생활 가스 불 내켜놓고 있다든지, 어쨌든 늘 하던 거에서 문제가 많이 커지네요. 그래서 염려돼요. 옆에 가족들이 이런 거. 그다음에 개인 위생도 잘 안 된다든지. 그리고 또 행동의 변화가 생겼네요. 행동 심리 증상에서 이게 아주 심해지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치매는 많이 진행됐다고 보면 됩니다. 중기다, 중기 이상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 보면 거의 다 머리에서 이런 능력, 이런 거를 관장하는 데가 전두엽입니다. 제일 앞머리예요. 앞에. 여기 전두엽에 손상이 많이 가면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전두엽에서는 아주 자발적이고 의욕적이고 뭘 하고 싶고 막 이런데 이게 안 돼요. 아주 게을러지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하던 말이 잘 안 돼요. 단어가 안 떠오르기 때문에 이렇다든지, 그 다음에 계획이나 융통성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맞다고 자꾸 고집스럽고, 그래서 노인이 되면 고집스럽다. 고집이 똥고집이야.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아밀로이드 반이나 또 타우 이제 단백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자꾸 비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충동 조절,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이래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막 조절되지 않는 행동들이 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전두엽에 손상이 많을 때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이제 이런 행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 심리에 이런 행동 장애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되게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 환자의 기능, 사람의 어떤 잘 하던 기능들, 또 삶의 질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이 전두엽 손상이라든지 어쨌든 뇌에서 많은 아밀로이드 반 이런 것들이 많고 이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나 또 돌보는 간병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근데 흔하게 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입원해야 되지 않겠냐, 또 입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이게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아주 큰 부담이 되고, 또 가족들 모두가 이제 우울해요. 우울증은 또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간에 아주 이게 심적인, 육체적인 또 재정 부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또 이것 때문에 서로가 누가 그 맡아서 돌보냐, 있어야 누가 좀 이렇게 옆에서 돌볼 사람이 누구냐 해서 가족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치매 행동에서 나오는 증상에서 나오는 행동 심리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제가 학교 간 지가 10년이 넘는데 치매 환자들 이제 치매 요양 또 거기에서 제가 한 18년을 근무했어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셨는데
정말 그 힘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좋아진다, 나아서 괜찮아진다 이러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나도 그 대상자가 되고 싶지 않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경험했는 거랑 같이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 행동 증상 먼저 보면 치매다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죠. 되게 그 초조하고 막 공격적이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계속 돌아다녀요. 배에 또 막 졸졸졸 따라다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탈억제 행동 이것도 있습니다. 탈억제. 예, 우리가 보통 자연스럽게 다 내 행동을 다 드러낼 수 없어요. 이렇게 안 할 자리는 안 해야 되고 이제 통제를 서로 해야 되는데 본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본능이 나오는 걸 몰라요. 예, 그렇다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불안해, 초조하고, 그다음에 반복된 행동이라든지 또 식습관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먹는다든지 계속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볼까요? 공격적이에요. 아주. 예, 이 공격적이다 하는 거는 신체적인 공격도 있고 언어적인 공격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체적인 공격, 그러면 갑자기 막 때린다든지 기습 공격이 갑자기 온다든지 막 물어뜯고 이럽니다. 자기 스스로, 예, 자해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대로 공격이 오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로도 굉장히 막 소리 지르고 갑자기 막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이 옆에서 막 놀라요. 그럼 이럴 때는 사실은 이런 행동이 나오면 우리가 되게 겁내거나 갑자기 놀라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차분하게, 예, 환자를 감싸할 수 있으면 다 감싸고 아주, 예, 부드럽게 또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이렇게 모시고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논쟁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은 지금 안 돼요. 그 아까 앞에 말했죠. 전두엽에 이렇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컨트롤 박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할 필요가 없고 이제 그 돌봐주는 사람이라든지 가족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빨리 위험한 물건들을 이렇게 평상시에도 치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치우고 또 돌보는 사람도 이렇게 안전이 확보돼야 돼요. 저는 이제 예전에, 지금은 이제 지내는 이렇게 시설도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시설도 너무 좋아서 일하기도 사실은 어렵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해봤는데, 할머니 이제 목욕시키고 기저귀 바꾸려면 4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엄청 공격적입니다. 목욕을 시키는데 막 이게 공격할 수 있는 걸로 다 합니다. 발로도 막 발가락 가지고 딱 와가지고 꼬집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저귀를 바꾸고 목욕시킬 때 그리고 숙여서 막 시켜드리고 하는데 갑자기 무릎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막, 우리 같이 하는 분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게 이마에 막 크게 맞았어요. 무릎으로. 그러니까 멍이 막 크게 들고 막 이랬는데 갑작스러운 공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내면서 돌보라 그건 아닌데 안전하게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회가 많아요. 배회는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러잖아요. 배회하다가 집을 못 찾아가지고 밖에서 사망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제가 돌보던 할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언제 나가신지 모르지만 이제 나가셔가지고 그만 집을 스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몰라. 나중에 막 논으로 다 돌아다니고 이러시다가 119 연락받아가 갔는데 사망해 계신 거예요. 나중에 막 힘도 빠지고 그냥 집을 못 찾았던 거예요. 맨날 다니던 집이었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시설에 모시고 있어도 계속 배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일단 살펴봐야 돼요. 왜 돌아다니시는지, 배가 고파서 부엌을 찾는지, 또 너무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지, 또 화장실이 급해서 찾나, 이렇게 원인을 보고 이제 돌아다니시게 그 실내라면 그냥 돌아다니시게 하면 돼요. 막으면 오히려 소리 지르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예, 공격적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요양시설에 있을 때 그 중정을 중심으로 이제 중정은 뚫려 있고 위에 이제 실내는 이렇게 그 사각형으로 돌아다니면 계속 원상 이렇게 거실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데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와서 수녀님 집에 어디로 가면 집에 가요? 예. 어디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돌고 또 왔는데 또 그 제자리예요. 수녀님 집에 어디로 가야 돼요?
할머니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떤 할머니 어디로 가도 문이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시고, 대신에 위험한 물건들은 치매 환자분이 계시다면 위험한 물건은 이렇게 다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다 그냥 뭐 합초 예뻐서 이렇게 원예 치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놔두면 뭐 꽃잎도 뜯어먹고 뭐 또 던져버리고 밀어버리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제 안전하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간단한 간식을 좀 챙겨드리는 거는 필요해요. 배고프고 지치고 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냥 계속 다녀요. 뭔가 불안해서 그렇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탈억제 행동,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그 탈억제, 우리는 그 예의범절도 어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죠? 이제 어디에서 온매무시를 똑바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아는데, 이 뇌가 이상이 오면 이런 통제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본능 그대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아주 이상한 행동이 나온다든지, 또 계속 막 먹어요. 걸식 들린 것처럼 뭐든지 다 입으로 들어가요. 지능이 아주 떨어져서 아이처럼 됩니다. 얘들은 자기 발도 막 자기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금실변, 똥오줌 이런 것들을 그냥 쌌는데 몰라요.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장난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좀 당황스럽고 놀랍니다. 가족들도 아주 난처해요. 이게 막 민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환자분이 지금 증상이 이런 거예요. 이분이 그런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를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자연스럽게 의연하게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동이 많으면 같은 성, 동성이 간병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기를 가지고 장난을 한다거나 계속 그걸 노출시킨다거나 이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옷, 이제 옷 이게 그 매듭 이런 것들이 뒤로 가기 위해 입히는,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중기 증상이 되면 약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행동이 아주 과다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치매는 특별하게 이거다 하는 약은 없어요. 이제 약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개발된 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그 나오는 부작용이라든지 더 어떤 조절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이게 치매 약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고, 또 쓰고 있는 약은 있습니다. 혈액들이 잘 혈관 개선제, 혈액 개선제 이런 것들 나오고 있지만 치매 약이다 이렇게 나온 건 없으니까, 이제 그 약에 그 정신과 약과 함께 약물 치료가 중기 때는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말고 진료를 받으러 가시고, 진료 가서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가족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민망해가지고 이제 진료 보는데 이게 막 민망해서 말하기 어렵다 해서 숨기면 곤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약물 치료와 같이 곁들이면 많이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치매 또 이러면 또 중풍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무감동, 그죠? 무의지, 얼굴에 표정이 없어져요. 파킨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표정이 없으니까 되게 같이 지내는 사람이 되게 신경이 쓰여요. 화가 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망상, 이 어려운 망상, 델루전 망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각, 이제 환시라든지 환청, 이게 또 같이 지내기가 좀 어렵고요. 또 착각이라든지 또 일몰증후군 해가지고 이상하게 해가 질 때쯤 되면 이제 시작합니다. 이런 거, 또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아주 심리 증상으로 또 어렵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감동 무의지 보면 무감동 무의지 뭐 특별하게 해드릴 거 이런 건 없는데, 제일 많은 거죠. 표정이 없어요. 삶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 어디 가야 되고, 오늘 뭐가 있는데 오늘 그런 옷을 입고 갈까? 야, 봄인데 색깔 이런 거 입을까? 이런 것들은 내가 오늘 뭔가가 계획이 있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계획이 안 서는 거예요. 뭐 어디 오늘 일어나고 내일 일어나도 별로 변화가 없죠. 이러면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왜 그럴까라고, 이런 현상이 제일 많은데 이때는 가족들이나 돌보는 사람들이 조금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어떤 간단한 일도 주고 또
이 감동 뭐 무의지 이렇지만 자꾸 뭔가 말씀 걸고 같이 움직이고 자극을 어떤 주고 뭘 해보자 이러면서 웃을 수 있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끈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야지 조금 같이 지내고 도와드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증상이 망상이에요. 망상. 이게 그 허무할 망자잖아요. 이제 허무하게 이런 게 오는 건데, 망상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해 망상 들어보셨죠? 이 뭐 도둑 망상, 과대 망상, 별 망상이 다 있는데, 여기에 뭐 진망상 이것도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웠어요. 진짜. 이 망상 이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건데, 아주 난폭한 행동, 뭐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막 이러니까 그 자기 생각에 이 막 떠오른 얄궂은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요. 한 번은요, 이제 우리 시설에 그 주간보호도 했는데, 주간보호에 오시는 할아버지가 이제 매일 아침에 오시고 이제 오후에 가시고 이러는데, 이분이 하도 망상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망상이에요, 이분은. 예, 집에 있을 때 집에 가자 막 집에 가자 하도. 그래서 이제 어디 밖에 나가면 괜찮으려나 해서 주간보호 오십니다. 그 주간보호에 오시면 또 집에 가세요. 그 집이 또 집인가 해서, 그래서 하도 어렵고, 집은 뭐 지내기가 괜찮으신 집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집이라 해서 막 너무 어렵게 해서 사람들이 너무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 주간보호는 사람도 간병인도 별로 없는데, 예, 그래서 한 분을 따로 돈도 더 드릴 거니까 우리 아버지 좀 맡아주면 좋겠다 해서 간호사 한 분이 킵됐습니다. 그 분한테. 그래가지고 돌보는데 1대1이 좋을 것 같지만 너무 지치는 거예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약이 어떤 거냐 보니까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먹는 약이 있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약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다시 진료보시면 좋겠다 이랬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환자는. 그래서 돌보는 사람도 나가 떨어집니다. 너무너무 망상이 심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의심도 많이 하니까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계속 도둑으로 몰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설에 같이 지낸다면 그 같은 방, 예, 그 사람은 아주 막 의심도 많이 사요. 그래서 맨날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막 쌌다 풀었다 막 이 보따리 막 이렇게 하고, 늘 물건 잃어버렸다 하고, 저기 도둑년이라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심받으니까 싫고 막 이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 환경을 변화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는 늘 식사하는 자리가 늘 그 자리, 예, 이렇게 하면 좋고, 또 잠자는 자리 그것도 항상 같은 자리로 해서 늘 똑같은 자리, 그렇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꾸 잃어버렸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볼게요 하면서 막 찾아보고 이러는데, 오히려 여유분에 어떤 거를 마련해 놨다가 여기 있네요 라고 찾아주고 이러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막 사람에 대해서도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집에 이제 누가 내 거 가져갔지 막 어땠지 이러고. 그래서 그런 그 의심받는 대상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거기서 조금 비켜 모시고 나가요. 다른 데로 가셔서 그 환경을 그 자리가 아니게, 사람을 의심하면 그 사람이 빨리 피해버려요. 예, 그렇게 하고 오히려 이제 뭐 작은 운동이라든지 움직임이 있어서 그거를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줘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 눈길을 아주 예뻐하는 애완동물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 상황을 비껴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고, 이제 이 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이게 따로 이렇게 봐드리는 게 좋지만, 어쨌든 이제 이게 같이 지내기가 많이 어려워지는 부분이니까 이제 약을 같이 쓴다든지, 그죠? 이제 물건을 같이 이렇게 서로 좀 도와가면서 대처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환각에서 한시 한청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뇌에 이상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청신경 이런 것도 다 뇌에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막 헛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모습이 아닌데 자기 모습인데 자기 모습 아니라고 보고 이래요. 보니까 이제 어떤 할머니가 이제 지나가다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노인이 자기 앞에 딱 섰는 거예요. 그래서 비켜 이렇게 비켜 이거 자기 비켜갈라 하니까 그 사람도 비키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비키려니까 그 사람 또 같이 비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지금 말도 안 듣고 저리 비켜봐라고 막 이렇게 막 자기 보고 자기를 이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잘못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할머니들이 같이 앉아서 기도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와서 머리 탁 때리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흉하는 줄 알고, 예, 환청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공격이 막 날아오고 이러네요.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지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난폭한 행동,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을 다른 데로 이렇게 모셔나가서 조용하게 이렇게 조금 함께 있어주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몰증후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한 4시, 5시 되면 이제 우리가 왜 오후로 넘어가잖아요. 해가 질 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일몰, 석양증후군 이렇게도 말해요. 예, 선다운 이러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잘 지내고 아주 너스레 떨고 너그럽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아주 이렇게 공격형, 막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 보고 간섭하고 고함 지르고 갑자기 막 옆에 있는데 툭 치고 막 이렇게 해요. 참 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낮잠이라든지 이게 밤 되면 딱 깨어나는 거예요. 이제 오후가 되면 슬슬슬 깨어나서 이러니까 낮에 조금 바쁘시면 좋을 것 같아. 예, 그래서 낮잠을 주무시면 안 되고, 저녁에 이제 좀 한하도록 해서 너무 밝아서 이런 것보다 조금 왜 따뜻한 조명이 있는 이렇게 해서 저녁이 됐다 이렇게 약간 구별이 안 되게, 그리고 이제 조용하게, 그리고 자꾸 이렇게 깨어나는 카페인, 어르신들 노인들이 이 커피 좋아해요. 특히 또 이 믹스 커피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제 칼로리도 나오고 달고 이러니까. 그래서 커피 이런 것들 조금 덜 섭취하고, 이제 그런 증상이 오겠구나 하면 이게 좀 편안하게 이런 거를 좀 준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는요, 치매 예방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알고 계신 것도 있고, 또 치매 예방을 위해서 벌써 이제 알게 모르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고 계시는 운동 이런 것들도 있죠. 치매 예방 7대 수칙 하면서 보면 이제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 쓰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제 7대 수칙 이것도 보고 생활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매는 제가 오늘 이제 이 주제가 길들이기잖아요. 길들이기. 우리가 생활 습관을 잘 길들이면 치매도 천천히 올 수도 있고, 또 치매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 길들여 나가는 그 생활 습관이 이제 그대로 간다면 함께 지내기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쓰리고인데, 아주 진땀나게 운동하고, 운동은 조금 숨 찰 정도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걷는데도 조금 더 빨리 걷고, 이제 펄스 맥박이 이제 보통 우리가 60에서 한 80, 100회까지를 정상으로 본다면 그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또 연세가 좀 드셨다면 너무 숨 차서 힘들게, 이건 아니지만 조금 바쁘게 걸어서 약간 땀나게, 그래서 작은 야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오르막이 있고 이러니까 좋은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진땀나게 운동을 해보시고, 하루에 한 얼마 정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주 도움이 돼요. 운동할 때마다 신경 촉수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자. 담배는 혈액을 하여튼 탁하게 만들고, 뭐 담배 안 좋은 건 아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정말 금연구역도 많죠. 거의 금연구역이 되고 있고 이런데, 어쨌든 담배를 피우신다면 좋은 거 아니니까 이제 인정사정 없이 담배 한번 끊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사회활동,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자 이런데, 연세가 드시고 퇴직하시고 이럴수록 사회활동 뭐든지 활동을 열심히 해서 내일이 기다려지면 좋겠어요. 내일 어디 가야 되고, 내일 어디 봉사활동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면 내일이 기다려지고 머리가 활발해지죠. 머리가 계획을 막 합니다. 예, 이렇게 바빠지면 좋겠어요. 그 다음 대뇌 활동을 많이 하자. 예, 우리가 뇌가 아주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지활동, 인지기능, 어쨌든 머리 많이 쓰면 치매는 천천히 옵니다. 치매가 안 옵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하시고 대뇌 활동을 많이 하시면. 그 다음에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고 했는데,
술, 아까 알코올 중독도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로워서 한 잔, 적덕해서 한 잔, 뭐 이제 이런데, 술은 한두 잔은 정말 이 와인 이런 것들은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심박이 빨라지고 이러니까 좋을 수 있어요. 기분 좋게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술을 먹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있던 영양분을 다 빼앗기고 안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 이제 명을 연장하는 식사.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챙겨 드시죠. 이런 것들 대비해서 이제 아주 사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일일 경과, 뭐 견과류, 머리를 좋게 하는 것 이런 것들 하는데 꼭 좀 챙겨 드시고 의식에서 챙겨 드시고 이렇게 하면 조금 내 건강도 길들일 수 있고 생활 습관도 일정하게 계속 한다면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쓰리고, 쓰리고 조절하라 해서 이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지금 이제 이성인병이고 많죠? 이런 질환들이 치매로 갈 수 있습니다. 치매를 앞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혈관 관리를 잘하고 이러면 우리가 치매를 아주 예방할 수도 있고 분명히 혈관성 치매는 예방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랬으니까 쓰리고 조절을 잘하자. 싫어 이런 걸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 습관 길들이기 해서 우리가 그 뇌의 인지 능력을 아주 향상시켜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인지 훈련을 많이 해봐요. 습관을 들이자는 거예요. 인지 훈련, 인지는 아시죠? 이제 왼쪽 뇌, 오른쪽 뇌 이런 모든 그 인지 이렇게 명령은 머리에서 일어나니까 그것이 좋아지도록 낱말 읽기 떠올려보고 이제 사람 이름도 떠올려보고 자식들 이름 하나하나 떠올려보고 계산도 한번 해보시고 그죠? 이제 그림들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자꾸 인지 훈련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인데 교육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교육은 학교 교육만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평생교육 해가지고 졸업한 게 없잖아요. 지금은 학위, 수여 뭐 이런데 지금 곳곳에서 평생교육 해가지고 지금 수명도 많이 길어졌죠. 치매 환자가 아까 제주도 인구보다 많다 했는데 이제 그런 이유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수명도 길어졌고 건강 관리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노화는 오는 거고 오니까 치매 환자는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직장을 다니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이제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생도 아주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노후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잘하시고 그 다음에 퇴직은 했지만 이제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을 많은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어떤 교육도 좋아요. 내가 요리에 관심 있으면 요리에 저희 학교도 평생교육대학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구도 많습니다. 곳곳에서 평생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재직자들, 퇴직자들 해서 누구든지 연령 제한이 없어요. 정말 하고 싶었던 갖가지 어떤 교육을 많이 받으시면 머리가 일을 많이 합니다. 또 과제를 받아오시면 기쁘게 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머리가 계속 일을 하니까 퇴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청력 유지예요. 청력이라든지 치아 유지입니다. 청력에서 이 청력 잘 못 들으시는 분이 치매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젊은이들도 이게 이어폰 많이 끼고 노래 듣고 음악 듣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이 데시벨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소음 많고 고음인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문제가 와도 청력이 빨리 퇴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력 유지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억력이 자꾸 감퇴되는 거 이 양쪽 머리 측두엽에서 저장하는데 최근 기억이 자꾸 없어진다 했잖아요. 저장이 안 돼서 더 그럴 수가 있어요. 옛날 거는 박아놨거든. 머리 컴퓨터에 옛날 걸 박아놔서 그거는 딱 자리하고 있는데 요즘 듣는 이야기, 약속 이런 것들이 저장이 안 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력 유지를 젊어서부터 잘 관리하시면 치매 예방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면입니다. 좋은 수면이에요. 너무 많이 자도 문제예요. 삶에 의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수면을 6시간에서 8시간 이 정도를 충분히 자면 잠에서 많은 회복과 잠을 잘 자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까? 잠을 잘 안 온다 이러면 조금 더 고온하게 운동도 하시고 이제 하시고 움직이시고 또 잘 드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
보내서 또 잘 주무실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수면이 필요해요. 수면 때문에 많은 사고도 생길 수 있고, 예, 생각이 안 나고 잠이 너무 작아도, 그래서 너무 바빠도 안 되겠죠. 예, 그런데 하여튼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내가 미리미리 약도 저녁 늦게 약을 드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수면에 아주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한번 이제 보시면, 치매 예방에서 치매를 어떻게 잘 길들여 나갈까? 예, 1순위는 생활 습관을 잘 들이자. 그것이 치매까지, 끝까지, 나의 노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이기를 잘 합시다. 이건데, 앞에 보시니까 교정 불가능한 것들 있잖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돼서 생기는 것들, 나이, 어쩔 수 없이 오잖아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이가 자꾸 갑니다. 예, 그런 거 어쩔 수 없다. 또 성별로 타고난 거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 또 유전인자를 받고 난 것, 내 가족들,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신비죠. 그런데 이제 교정 불가능한 이런 것들을 건드리자,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은 한 65%가 돼요. 그런데 한 35% 정도는 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예방을, 내 생활 습관을 길들이면 참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에 방금 많은 교육을 받읍시다. 이런저런 교육, 재밌는 교육, 그죠? 이제 교육 받으러 가서 친구 사귀고, 또 친구 사귈 때 있잖아요. 사회활동 친구 사귈 때도 나한테 칭찬도 잘해주고 도움되는 그런 친구 만나요. 늘 가면 분위기 안 좋은 이런 데 가면 이게 엉뚱한 에너지가 많이 나가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회활동, 관계, 재밌는 일, 이런 만남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는 놔두고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아서 교육이 낮을수록 치매가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육 받자. 지금 예전엔 뭐 억울하게 교육 많이 못 받을 수 있었다, 딸이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0대에서 한 60대 중년기죠. 중년기 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 뭐 운동이라든지 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미리미리 예방하자. 그다음 노년에 와서 노년기 때 우리가 적당하다고 알코올들 이제 이렇게 좀 멀리 할 수 있는 것들 개선하자. 내 치매 앓지 않도록 생활 습관, 좋은 생활 습관을 길들이자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길들인다면 치매는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습관 길들이기를 잘해서 치매도 길들여 나가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가 뇌를 조사한 이제 계속 그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도 계속 이 치매가 아주 중요한 화제이고 중요한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머리를 봤더니 이제 머릿속에 긍정적인 어떤 생각, 아주 감사한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늘 하는 분, 또 항상 부정적인 분,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한번 그 분석해 봤나 봐요. 그런 분들의 뇌 이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늘 긍정적으로 항상 감사하다, 웃으면서 살고 적극적으로 살고, 이런 분들은 그런 뇌 신경이 촉이 많이 나고 도톰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길들일 수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자꾸 짜증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긍정적으로 늘 감사하다 하면 또 감사한 게 더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로 내뱉으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내가 좋게 잘 늙어서 또 좋은 임종 이런 것도 하겠다 이렇게 늘 기도하고 이러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 믿음은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고 또 말이 씨가 돼요. 그죠? 그래서 내뱉은 말이 정말 좋은 결실, 내가 뱉은 대로 좋은 말, 긍정적이면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고, 또 정말 자던담에 죽고 싶다 이러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길들여서 우리가 미리미리 치매를 예방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좋은 생활 습관을 들여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치매 진단 검사를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일단 1차 검진이라면 우리가 앞에도 해봤죠. 그 MMSE 해서 간이 정신상태 검사 이런 걸 해보면서 내가 요새 기억력이 없어지던데 어떤 거, 건망증인가, 이게 치매가 오는가 이러면서 해볼 수 있어요. 서로 해볼 수도 있고 간단하게 어디서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검진이라면 그보다 조금 더 신경심리검사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인지기능 내에 더 그 간이 척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인지기능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이게 2차 검진. 그다음에 3차 검진은 이제 병원에 가서 전문의가 이제 간별 진단을 해줘요. 그래서 ADL 장애가 얼마나 되는가, ADL이 관계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또 병이 어떤 병이가 아까 3고, 3고 있었죠.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이제 그런 검사들, 또 치매 이제 중증도 검사 있어요. 이제 아까 그 경도인지 이런 것들 검사를 따로 또 해보면서 이제 하는 거, 이게 3차 검진, 전문의가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4차 검진이라 하면 이제 원인을 확진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사하면서 이제 혈액 검사도 해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죠, 신경 영상 검사에서 CT, MRI, 또 뭐 페트 검사 이런데, 지금은 페트 검사가 아밀로이드 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면 아밀로이드가 있는 데가 붉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검사가 되게 비싸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이제 치매가 지금 되게 많아지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페트 검사에서만 비용도 비싸고 이러니까 누구나 다 쉽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오히려 혈액 검사를 해서, 혈액 검사 안에서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양이 되는가 이런 검사를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쉽게 우리가 검사해 볼 수 있고, 이제 쉽게 간별 진단 낼 수 있고 이럴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검사가 1차부터 상세하게 확진할 수 있는 그런 검사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긴 시간 이제 공부해 오셨는데, 마지막 마치면서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길들여서 치매를 다스릴 수 있고 길들일 수 있고, 그래서 좋은 노후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 이제 감사한 시간 되었는데, 어떻게 이제 아주 유익하게 좀 생활해 볼 수 있고, 또 알고 계셨으면 좀 더 다져볼 수 있는,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